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해서 뉴스 특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소식을 정리해보면 아침 6시 57분쯤에 북한이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통과하는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발사 고도는 770km까지 올라갔고요. 비행거리는 약 3,700km를 날아간 것으로 우리 군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9일에 쏜 중장거리 미사일이 발사 고도 550km, 비행거리가 2,700km니까 17일 전에 비해서 발사 고도는 약 한 220km가 더 올라갔고요. 비행거리도 1000km를 더 날아갔습니다. 이것이 중장거리 미사일의 추진력을 높인 것인지 또는 화성 14형 그러니까 ICBM급 미사일의 추진력을 약하게 쏜 것인지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하튼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도발이 있었던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성 기자, 몇 시쯤 발사했는지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오전 6시 57분쯤 평양 순안 부근에서 동해 쪽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최대 고도는 770여 킬로미터고요. 비행거리는 3,700km 정도로 판단된다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중장거리인 화성 12형을 정상 각도로 발사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ICBM급인 화성 14형을 연료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사거리를 줄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동시에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현무2를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는데요. 도발 원점인 순안 비행장까지의 거리인 250km를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오전 8시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미사일 발사 상황과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정인성 기자, 지금 잠깐 말씀이 있긴 했습니다만 북한의 이번 미사일, 오늘 미사일 발사가 지난달 29일에 발사한 중장거리 미사일과 같은 건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좀 더 정밀한 분석이 좀 필요한데요. 북한은 지난달 29일에 평양 순안공항에서 화성 12형을 발사했습니다. 당시에는 정상각도로 발사해서 고도는 한 550km, 올라갔고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가로질러서 2,799km를 날려보냈습니다. 북한 발사체가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한 것은 과거 몇 차례 있었지만 무기화된 미사일은 당시가 처음이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 들어 14번째,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10번째 발사입니다. 북한은 지난 4월 15일 김일성 105회 생일 열병식 때 신형 탄도미사일 3종을 공개한 뒤 순차적으로 발사해왔습니다. 지난 5월과 8월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을 발사했고 7월엔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인 화성 14형을 2차례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또 지난 3일엔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6차 핵실험까지 감행했는데요. 이후 유엔 안보리이사회는 유엔 결의 2375호를 채택하며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유엔 제재에 강력 반발하며 외무성 보도를 통해 끝을 볼 때까지 더 빨리 가겠다면서 추가 도발을 위협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발사대 여러 대를 이동시키는 움직임을 보였고 한미 군 당국은 정찰 자산을 통해서 며칠 전부터 이를 포착해서 감시 태세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정인성입니다. 북한이 아침 6시 57분에 평양에서 쏜 미사일은 약 9분 뒤에 일본 홋카이도 상공 위를 날아갔습니다. 일본은 요격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북한이 연이어서 일본의 머리 위로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일본 연결합니다. 도쿄 이승철 특파원, 일본 정부 반응 전해주시죠. 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 순간경보 제2얼럿을 발령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7시 4분 일본 상공으로 들어와 7시 6분쯤 상공을 빠져나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홋카이도 동쪽 2,000km 이상에 낙하한 것은 7시 16분이라고 일본 정부는 전했습니다. 그러나 발사한 미사일을 요격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7시 반쯤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항공기나 선박의 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일본 영해 내에 낙하 물체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에 엄중히 항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미국 등과의 긴밀히 연계에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NHK는 홋카이도 현지 연결을 했는데요. 방제 무선 등을 통해 경보가 울렸고 일부 피난하는 주민들의 모습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상한 물체를 발견할 경우 다가가지 말고 경찰 등에 연락해달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관계 강요를 소집했으며 오노데라 방위상, 오노 외무장관 등이 7시 15분쯤 총리 관저에 급히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NHK는 오키나와 상공을 포함해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이 이번이 6번째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미국 워싱턴 시각은 목요일 저녁 7시입니다. 퇴근 시간 직전에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이 알려졌을 텐데요. 지금 외교적 해결책이 우선이다라고 하고 있는 미국. 과연 북한 미사일 발사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종철 특파원, 미국 반응, 정부나 언론 반응 좀 전해주시죠. 네네. 아직까지 미국 국방부라든지 국무부 등 정부 반응은 나온 게 없습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곳이 지금 저녁 7시 정도 됐거든요. 미국 동부 시각으로. 따라서 정부 반응이 나오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미국 언론들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보도를 일제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CNN과 폭스뉴스 등 미 주요 방송은 북한이 오늘 오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쪽으로 미사일 발사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CNN 방송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북한의 소행이 명백한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 방송들은 또 잇따라서 전문가들을 연결해서 이 상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의회 정보위원회 위원이라든지 군사위원회 의원들이죠. 그리고 또 싱크탱크 전문가들이 이번 사태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이딴 도발의 노림수가 과연 무엇인지 이런 분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구체적인 사안이 나올 때까지 어떤 도발의 의도에 대해서 분석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미국 정부의 공식 반응이 나온다든지 좀 더 자세한 소식이 들어온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워싱턴 연결했는데 아직 퇴근 시간이 임박한 시간이라 미국 정부의 반응이 아직까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도 미사일이 어떤 미사일인지 판단을 끝낸 뒤에 미국 정부의 입장은 아마 공식적으로 나올 테고요. 미국 언론들은 지금 긴급 뉴스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보도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전종철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다시 한번 상황을 정리해드리면요. 오늘 아침 6시 57분경에 북한이 평양시 순안 일대, 아마 지난번에 발사했던 평양 순안 비행장 쪽이 아닐까 싶은데 일본 상공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쐈습니다. 최대 고도는 약 770km까지 올라갔고요. 비행거리는 약 3,700km를 날아갔습니다. 일본은 즉각 경고 방송을 했고요. 지금 우리 군도 북한 미사일에 대응해서 현무2 미사일을 대통령 승인을 얻어서 발사하게 됐습니다. 평양 순안 비행장까지 거리 250km를 고려해서 현무2 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 자, 중국은 지금 북핵 그리고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우려하는 입장은 맞습니다. 다만 북한을 대화의 자리로 불러내야 한다는 게 중국의 입장인데요. 북한이 이렇게 또 미사일 도발을 해온 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연결합니다. 김진우 특파원, 중국 반응 전해주시죠. 네,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긴급 뉴스로 전하고 있습니다. 신화통신은 일본 NHK 보도를 인용해서요. 북한이 오늘 새벽 일본 동북지방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오늘 새벽 6시 57분경 북한이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일본 상공을 지나서 북태평양 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또 최대 고도는 약 770여 km, 비행거리는 약 3,700여 km로 판단이 되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 정밀 분석 중에 있다면서 우리 합동참모본부의 발표를 인용을 했습니다. 성신 등 인터넷 매체들도 미사일 발사 소식을 긴급 뉴스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일본 언론의 보도를 인용하면서 짤막하게 보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현재 이른 아침이어서 중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시험때에도요. 간단한 소식만 전한 중국 매체들은 일단 정부의 지침이 나온 후에 자세한 소식을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북한이 아침 6시 57분에 미사일을 쐈으니까 이제 1시간 한 5분 정도 지났습니다. 아직 미국과 중국으로부터의 공식 반응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지나간 미사일에 대해서 일본은 아주 긴급하게 대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반응도 곧 이어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으로서는
북한의 미사일이 최대 고도 770km까지 올라갔고 3,700km를 날아갔다. 여기까지만 지금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어떤 미사일을 어떤 각도로 쐈는지 부분은 지금 한미 군 당국이 면밀히 분석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4월 김일성 105회 생일 열병식에서 공개한 미사일을 순차적으로 발사하는 도발을 이어왔는데요. 화성 12형 그리고 잠수함에서 쏘는 것을 응용한 북극성 2형 그리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급인 화성 14형까지 각 거리별로 미사일을 발사를 했었죠. 이번 미사일은 과연 화성 14형에 가까운지 아니면 중장거리 미사일인 화성 12형에 가까운지 아직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떤 미사일들을 그동안 쏴왔는지 한번 정리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북한은 지난 4월 15일 김일성 105회 생일 열병식에 맞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3종을 공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최대 사거리 5천여 킬로미터의 액체 연료 엔진 화성 12형은 정확히 열병식 한 달 뒤에 시험 발사했습니다. 당시 미사일은 30분 정도 비행하면서 최고 고도 2111km, 사거리 787km를 기록해 무수단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평가받습니다. 일주일 뒤인 5월 21일, 북한은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을 발사하며 또다시 무력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미사일은 평남 북창 일대에서 정동 쪽으로 발사됐고 500여 킬로미터를 날아가 동해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7월 4일 북한은 평북 방현 일대에서 ICBM급 화성 14형을 발사했습니다. 군은 고각 발사된 화성 14형이 정상 발사됐다면 사거리가 5,500km 이상이고 상승 단계에서 최대 속도 마하 21 이상으로 비행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어 한 달도 되지 않은 같은 달 28일, 북한은 자강도 무평리에서 화성 14형 2차 시험 발사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사일은 3,700km까지 치솟은 뒤 1,000km 가까운 거리를 비행해 정상 각도로 발사할 경우 10,000km 이상을 날아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당시 북한은 탄두를 대기권에 재진입시킨 뒤 목표 지점 상공에서 공중 폭발시켰다며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 ICBM의 핵심 기술을 완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이어 8월 29일 새벽 평양 순안 비행장에서 화성 12형을 다시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은 고도 550km까지 올라가며 일본 상공을 가로질러 2,700km를 비행한 뒤 북태평양에 떨어졌습니다. KBS 뉴스 김주혜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우리 군과 정부도 지금 긴박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희성 기자, 북한의 미사일 도발, 구체적인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북한이 오늘 오전 6시 57분쯤 평양 순안 부근에서 동해 쪽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최대 고도는 770여 킬로미터, 비행거리는 3,700여 킬로미터로 판단된다고 합참은 설명했는데요. 중장거리인 화성 12형을 정상각도로 발사했을 가능성이 일단 높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인 화성 14형을 연료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사거리를 줄여서 발사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동시에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현무투를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는데요. 도발 원점인 순안 비행장까지의 거리인 250여 킬로미터를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조금 전 8시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를 열어서 미사일 발사 상황과 군의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오늘 발사한 미사일이 과연 화성 12형, 그러니까 중장거리급이냐 아니면 화성 14형, ICBM급 미사일이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아직까지 어떤 미사일인지 확인은 되지 않은 거죠? 네, 좀 더 분석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북한은 앞서 지난달 29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화성 12형을 발사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이 화성 12형을 정상각도로 발사했고요.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가로질러서 2,799km를 날아갔습니다. 북한 발사체가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한 것은 과거 몇 차례 있었는데 무기화된 미사일은 당시가 처음이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 들어 14번째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10번째 발사입니다. 북한은 지난 4월 15일
김일성 105회 생일 열병식 때 신형 탄도미사일 3종을 공개한 뒤 순차적으로 발사해왔습니다. 지난 5월과 8월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을 발사했고요. 7월엔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인 화성 14형을 2차례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또 지난 3일엔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6차 핵실험까지 감행했습니다. 이후 유엔 안보리 이사회는 유엔 결의 2375호를 채택하며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했는데요. 하지만 북한은 유엔 제재에 강력 반발하면서 그 외무성 보도를 통해 끝을 볼 때까지 더 빨리 가겠다면서 추가 도발을 위협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발사대 여러 대를 이동시키는 움직임을 보였고요. 한미 군 당국은 정찰 자산을 통해서 사전에 이를 포착하고 며칠 전부터 감시 태세를 강화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정인성입니다. 북한이 17일 만에 또 일본의 머리 위,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통과하는 미사일을 쐈는데요. 일본이 과연 요격 미사일로 요격을 할 수 있었는데도 요격을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고도나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요격하지 않은 것인지는 아직까지 분명히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의 반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시나 특파원, 일본 정부 반응 전해주시죠. 예,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 순간경보 제2언론을 발령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7시 4분 일본 상공으로 들어와 7시 6분쯤 상공을 빠져나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7시 16분쯤 홋카이도 동쪽 2000km 해상에 낙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발사한 미사일을 요격하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7시 반쯤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항공기나 선박의 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일본 영해 내에 낙하 물체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에 엄중히 항의한다고 말했습니다. NHK는 속보를 통해 홋카이도를 비롯해 일본 동북부 12개 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NHK는 홋카이도 현지 연결을 통해 방제 무선 등을 통해 경보가 울렸으며 일부 피난하는 주민들의 모습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상한 물체를 발견할 경우 다가가지 말고 경찰 등에 연락해달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관계 강요를 소집했습니다. 오노데라 방위상, 고노 외무장관 등이 7시 15분쯤 총리 관저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NHK는 오키나와 상공을 포함해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이 이번이 6번째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은 지금 북한을 향해서 외교적 해법이 우선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손을 좀 내밀고 있는 중이었는데 북한이 또 이렇게 미사일 도발을 해온 겁니다. 미국 조야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워싱턴 전종철 특파원 다시 한번 연결합니다. 전종철 특파원, 미국 쪽의 반응, 언론의 반응 또는 정부의 반응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정부의 반응은 조금 있으면 아주 강력한 반응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미 국방부라든지 국무부 등 정부 공식 반응이 나온 게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 동부 시각이 저녁 7시를 좀 넘어가기 때문에 따라서 정부 반응이 나온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 언론들이 일제히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CNN과 폭스뉴스 등 미 주요 방송은 북한이 오늘 오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쪽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일본 상공을 가로질러서 일본의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면서 이 사태의 엄중함을 아주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따라서 미 방송들은 잇따라서 전문가들을 연결을 해서 이 상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의회 정보위원회 위원이라든지 국방위원회 위원 그리고 싱크탱크 전문가들이 잇따라서 연결이 돼서 이번 사태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잇단 도발의 노림수가 과연 무엇인지 이런 분석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 반응이 나온다든지 좀 더 자세한 소식이 들어온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KBS 뉴스 전종철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도발을 대화로 풀자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6차 핵실험 이후에는 중국 당국도 매우 당혹해하고 화가 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중국 어떤 입장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김진우 특파원, 중국 반응 전해주시죠. 네,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긴급 뉴스로 현재 전하고 있습니다. 신화통신은 일본 NHK 보도를 인용해서요. 북한이 오늘 새벽 일본 동북지방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도를 긴급히 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오늘 새벽 6시 57분경 북한이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또 최대 고도는 약 770여 킬로미터, 비행거리는 약 3,700여 킬로미터로 판단되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 정밀 분석 중에 있다는 우리 합동참모본부의 발표를 인용을 했습니다. 성신 등 인터넷 매체들도요, 미사일 발사 소식을 긴급 뉴스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일본 언론의 보도를 인용하면서요, 짤막하게 보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현재 이른 아침이어서요, 중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때도요, 간단한 소식만 전한 중국 매체들은 일단 정부의 지침이 나온 후 자세한 소식을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유엔의 대북 제재가 의결된 지 결의된 지 사흘 만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를 상대로 끝까지 가보겠다는 것인지 북한의 의도가 뭔지 궁금합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 나오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예고를 했다면 한 셈인데 말이죠. 오늘 북한의 미사일 도발 어떻게 보는지 먼저 총론적으로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일단 9월 3일 날 6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이후에 미사일 발사가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네. 일단은 9월 9일 정권 수립일에 맞춰서 도발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말을 그냥 넘겼습니다. 아마 네. 북한 입장에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나오는 것을 보고 이에 대응하는 미사일 발사를 아마 준비했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전격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절대 배격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는 한편 최근 유럽에서 미국 간의 협상이 있을 거라는 소식들이 들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미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다시 한번 기선을 제압하는 동시에 오늘 미사일 발사의 거리가 3,700km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아마 화성 12호 IRBM급이라면 네. 다시 한번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재진입 기술을 테스트하기 위한 기술적인 측면도 포함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북한이 끊임없이 이렇게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는 게 여러 가지 종류의 미사일, 그야말로 다종다양한 미사일을 가지고 거리에 따라서 맞춤형 미사일을 이제 만드는 것. 그다음에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재진입 기술, 그러니까 ICBM급일 경우에 재진입 기술이 매우 중요한데 이 부분이 아직 갖춰졌다고 북한은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또 보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좀 점검해 보기 위해서 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까? 예, ICBM 미사일은 보통 7,000에서 12,000km까지 도달합니다. 네. 만약 평양에서 워싱턴을 겨냥한다면 이것이 지구 궤도 바깥으로 나갔다가 그렇죠.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500km 상공 밑으로 떨어지는 지구 궤도 안으로 들어오면 6,000도의 고열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웬만한 미사일의 소재는 변형이 일어나고 이 미사일은 당초의 계획대로 작동하지 못하죠. 북한 입장에서는 재진입 기술을 성공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기술이 불완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또 유도 통제하기 위한 기술을 같이 점검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계속적으로 ICBM 발사를 위해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잠깐 말씀하셨지만 북한하고 미국 사이에 비공식 접촉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대화의 분위기가 무르익는가 했었고 우리 정부도 어제 또 한 800만 달러였던가요?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미사일을 쏜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국내에 우리 91억 원, 800만 달러를 WFP를 통해서 북한의 모자 복원 사업에 네. 지원하는 발표를 어제 통일부가 했습니다. 네. 사실 뭐 북한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국제기구를 통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북한이 실제 이 한국의 결정을 전혀 염두에 두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핵실험한 지 열흘 만에 국제사회에 대북 지원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맞느냐라는 반론 때문에 상당히 고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북한은 남측의 현재 어떤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마이웨이 전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최근에 스웨덴 등 유럽에서 미국 간에 1.5 트랙에서 네. 비공식 미국의 정직 관료를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현직 관료는 아니고요. 전직 관료들을 만나는 1.5 트랙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뭐 한 번 만난다고 해서 미국 간의 어떤 의견 격차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조율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요. 계속 협상 중에도 미사일을 계속 실험 발사함으로써 협상력을 높이는 한편 ICBM 발사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미국 측에 압박하기 위한 의도도 포함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사실 북측 인사들이 더 많은 선물을 보내겠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도발을 예고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예정된 수순일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코리안 패싱,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정부를 배제한 채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풀겠다. 지금 이렇게 계속 나서는 건 아닌가 좀 우려스럽기도 하거든요. 예, 코리아 패싱에 관해서 지금 굉장히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CNN과의 회담에서 이제 전술핵 재배치 논란에 대해서 선을 그었죠. 네. 800만 달러의 대북 지원 보도가 나옴으로써 일본 측에서 적절치 않은 지금은 제재를 할 때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한국의 입장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는 11월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미일 동맹이 한미 동맹보다 상위의 동맹은 아니고요. 같은 정도의 수준이죠. 그러나 아베와 트럼프가 합작을 해서 한국이 자꾸 제재에 대해서 이탈한다라는 의견을 갖게 된다면 우리를 제외한 어떤 의사결정 방식이 일어난다고 단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미북 간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된지에 관해서 한국이 직접 참여는 못하지만 한미 간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미국의 입장과 북한의 입장을 적시에 파악해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이 시각 현재 NSC 상임위원회를 직접 주재한다는 건 그만큼 이번 상황 오늘 미사일 발사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한 번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네. 어제 CNN을 통해서 한반도의 전술핵 재배치가 지금 한미 조야에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데 네.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라는 네. 거부 입장을 표명했고요. 또 800만 달러 지원을 결정하는 등 북한에 대해서 나름대로 손짓을 하고 있는데 화해의 손짓을 보였는데 다시 또 오늘 아침에 7시에 불상의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한국의 운전대론 한국이 운전해서 한반도 문제를 푼다라는 입장에 관해서 상당히 좌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접 회의를 주재하면서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군이 말이죠. 대통령의 이제 재가를 얻어서 현무2 미사일 약 한 250km를 날아가니까 이제 순환 비행장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현무2 미사일을 쐈어요.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가 실사격 훈련을 바로 했고 이게 이제 우리 현 정부의 어떻게 보면 신속하다면 신속한 대응이에요. 다만 이런 정도 대응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뭐 그런 분들도 좀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의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이제 과거하고 달리 일단은 국방에 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여준다. 송영무 장관 취임 이후에 이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도발로 응징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죠. 사실은 이틀 전에도 티우러스라는 전술 접폭기가 400km 상공에서 정확하게 목표물에 떨어뜨리는 그렇죠. 장면을 공개함으로써 김정은이 숨어 있는 지하 벙커도 폭격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바로 실시간으로 문 대통령이 재가를 받아서 현무2를 발사함으로써 응징을 하겠다라는 대응 군사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북한의 군사 도발을 얼마나 자제시킬 수 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 근의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한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NSC 전체 회의를 주재하는 거군요. 제가 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상임위원회로 알고 있었는데 전체 회의를 주재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다음 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회를 갖지 않습니까? 뭔가 이제 국제사회를 향해서 어떻게 보면 또 북한을 향해서 메시지를 내놓을 계획이었을 텐데 일정 부분 좀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매우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 4일 날 북한이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나 7월 6일 날 독일 베를린의 퀘르버 재단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화해 협력 정책을 구체화하는 4대 기조 5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후에도 또 8월 15일 날 경축사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해서는 대화와 협상이 중요하다는 표현을 썼고요. 남북 군사회담 실무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회담 등을 제안을 했습니다. 과연 이런 기조를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이냐. 이에 9월 3일 날 6차 핵실험과 오늘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유엔 총회에서 우리 한국의 입장을 발표하는 차원에서 상당 부분 변화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지금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압박을 멕시코의 경우는 멕시코 대사를 추방하거나 유럽에서는 또 유럽 어떤 북한 외교관들을 제재하는 등 국제사회의 여론이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이 기존의 대북
평화 번영에 기초한 화해 협력 정책을 유엔 총회에서 그대로 유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우리 남성욱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또 긴박하게 움직여서 우리 정부 또 미국, 일본 아마 또 새로운 어떤 더 강도 높은 제재 대책을 마련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뉴스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취재 기자를 다시 한번 연결해서 지금 현재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성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상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6시 57분쯤 평양 순안 부근에서 동해쪽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최대 고도는 770여 킬로미터, 비행거리는 3,700여 킬로미터로 판단된다고 합참은 설명했는데요. 지금으로선 중장거리인 화성 12형을 정상각도로 발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인 화성 14형을 연료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사거리를 줄여서 발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동시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현무투를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발 원점인 순안 비행장까지의 거리인 250km를 고려했다는 설명인데요.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조금 전 8시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를 열어서 미사일 발사 상황과 군의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4월 15일 김일성 105회 생일 열병식 때 신형 탄도미사일 3종을 공개한 뒤 순차적으로 발사해왔습니다. 지난 5월과 8월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을 발사했고 7월엔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인 화성 14형을 2차례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또 지난 3일엔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6차 핵실험까지 감행했습니다. 이후 유엔 안보리이사회는 유엔 결의 2375호를 채택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했는데요. 하지만 북한은 유엔 제재에 강력 반발하며 외무성 보도를 통해 끝을 볼 때까지 더 빨리 가겠다면서 추가 도발을 위협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며칠 전부터 평양 순안공항에서 발사대 여러 대를 이동시키는 움직임을 보였고요. 한미 군 당국은 정찰 자산을 통해서 이를 포착하고 감시 태세를 강화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정인성입니다. 네,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계속 들어오는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 특보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뉴스 특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